이 시간에 김수영의 중개사TV 공법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대해서 합니다. 자, 지구단위 계획구역 범위를 정해야 그 안에서 지구단위 계획을 결정할 수 있겠죠. 자, 지구단위 계획구역입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도 당연히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합니다.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구역 범위도 시장 군수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 시장 군수도 결정할 수 있다는 거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원래 관리계획 결정은 시도지사, 특별시, 광역시, 도지사까지가 결정권한입니다. 자, 원래 시군 관리계획 결정권한은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이 결정하는데, 자,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지구단위 계획만큼은 시장, 군수도 결정할 수 있다는 거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자,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구역 범위도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해서 결정하지만 시장, 군수도 결정할 수 있다. 지정권자,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장, 시장, 군수까지 나와줘야 된다. 시장, 군수도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결정할 수 있다. 자,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대상이 아닌 거. 자,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없는 구역이 있죠. 자, 수산자원 보호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바닷가를 말합니다. 바닷가에 도시를 체계적으로 개발시킬 수가 없죠. 그래서 수산자원 보호구역에서 해제됐다고 해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 수산자원 보호구역에서 해제되는 구역도 지구단위 계획구로 지정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자, 수산자원 보호구역에서 해제되는 구역은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 대상이 아닌 것으로 갑니다. 다음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된 곳. 개발제한구역은 그린벨트 지역이죠. 개발제한구역은 국토교통부 장관만이 지정하고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돼야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가 있죠. 근데 개발제한구역이 지정이 됐답니다. 지정되면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절대 지정할 수 없죠. 도시화를 만들 수 없는 곳이 개발제한구역입니다. 자, 그래서 개발을 지연하는, 개발을 일시 중단하는 거, 그린벨트 지역이라 그러죠, 우리가. 그래서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된 곳이라든가 수산자원 보호구역이 해제되는 구역에서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가면 되죠. 자, 그러면 나머지 지역에서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는데 반드시 시험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반드시 지정하는 사유가 있습니다. 필수적 지정 사유. 자,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반드시 지정하여야 한다로 나와야 됩니다. 시험 지문에 반드시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라는 문장이 나와야 하는 경우는 딱 세 가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것은 두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지구단위 계획구로 지정하여야 한다는 문장은 반드시 크게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필수적 지정 사유죠. 자, 시행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지난 지역, 10년이 기준입니다. 10년이 지나면, 어떤 사업이 끝나고 10년이 지나면 반드시 그 지역은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을 하여야 한다고 나와야 됩니다. 어떤 지역이냐면 택지개발 촉진법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 택지개발지구가 사업이 끝나면 10년이 그도 방치됐다. 그러면 반드시 그 지역은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고 가야 됩니다. 자, 도시정비법에 따라 지정된 도시정비구역, 자, 도시정비법, 택지개발 촉진법, 이런 법에 따라서 택지개발지구라든가 도시정비구역이 지정되고 나서 사업이 끝나고 10년이 지나면 반드시 지구단위 계획구로 지정을 하여야 한다로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이죠. 30만 제곱미터죠. 면적이 반드시 30만 제곱미터는 돼야 됩니다.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은 체계적, 계획적 개발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시가와 조정구역과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반드시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로 가야 됩니다. 시가화 조정구역과 도시자연공원구역이 해제되는 지역이 얼마가 돼야 된다?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이라는 단어가 반드시 나와줘야 됩니다.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은 지구단위 계획구로 지정하여야 한다. 자,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도 녹지지역이죠. 도시지역 안에 녹지지역이 주거, 상업, 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반드시 지구단위 계획구로 지정하여야 한다로 가야 됩니다. 녹지지역에서 관리적으로 변경되는 것은 해당 사항이 없어요. 녹지지역에서 주거, 상업, 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반드시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로 갑니다.
자,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반드시 지정해야 할 경우는 크게 두 가지. 자, 사업이 시행이 끝나고 10년이 지난 지역, 10년이 지난 지역은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택지개발지구, 그 다음에 도시정비법에 따른 도시정비구역 사업이 끝나고 10년이 지나면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반드시 지정하여야 한다로 가는 거고, 자, 시가와 조정구역과 도시자연공원구역이 해제되는 지역, 그 다음에 녹지지역에서 주거, 상업, 공업적으로 변경되는 지역이 30만 제곱미터가 넘었을 때는 반드시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로 가야 됩니다. 자, 근데 주의할 문장이 있죠. 자, 사업이 끝나고 10년 지난 지역이 택지개발촉진법과 도시정비법에 해당하는 것만 해당합니다. 그런데 도시개발법이 나오면 안 돼요. 도시개발법에 따라 지정된 도시개발구역에서 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지난 지역은 지구단위 계획구로 지정할 수 있다지 지정하여야 한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에서 사업이 끝나고 10년이 지나면 자, 지정할 수 있다요. 지정할 수 있다. 지정하여야 한다가 가면 안 돼요. 지정하여야 한다는 택지개발촉진법과 도시정비법만 해당합니다. 택지개발촉진법상 택지개발지구, 도시정비법상 도시정비구역만 10년이 지나면 반드시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고. 도시개발법은 지정할 수 있다로 가야 됩니다. 놓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에서 해제됐답니다.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도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이 된다 하더라도 자, 지구단위 계획구로 지정할 수 있답니다. 지구단위 계획구로 지정할 수 있다. 지정하여야 한다로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자, 아무리 면적이 30만 제곱미터가 이상이 된다 하더라도 지구단위 계획구로 지정할 수 있다로 가는 거다. 자, 그래서 반드시 지구단위 계획구로 지정하여야 한다. 필수적 지정사항은 딱 크게 두 가지입니다. 사업이 시행이 끝나고 10년이 지난 지역, 대상은 택지개발지구와 도시정비구역, 그 다음에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도 자, 시가와 조정구역과 도시자연공원구역이 해제되는 지역, 그 다음에 녹지지역에서 주거, 상업, 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이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넘었을 때만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하여야 한다. 자, 도시개발법이 나오면 지정할 수 있다로 가야 되고,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됐다 해도 지정할 수 있다로 가야 됩니다. 얘들은 지정하여야 한다 하면 안 돼요. 자, 반드시 필수적으로 지구단위 계획구로 지정하여야 한다는 경우를 반드시 기준을 잡고, 나머지 경우는 무조건 임의적 지정사입니다. 지정할 수도 있다. 그럼 무조건 맞는 말이에요. 자, 지정할 수도 있죠. 시장, 군수까지 결정하는 거니까 필요에 따라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한다는데 주민이 다 찬성하겠죠. 그래서 임의적 지정사항은 별도로 외우지 않는다. 필수적 지정사항만 외우는 겁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필수적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는 사항만 반드시 외울 것. 크게 두 가지, 각각의 두 가지 경우죠. 자, 크게 두 가지를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나머지는 무조건 할 수 있다로 갑니다. 자, 임의적 지정사유죠. 자,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자, 3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고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1km 이내에 위치한 지역도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답니다. 이것은 자, 입주규제 최소구역에 해당하는 지역도 마찬가지죠. 입주규제 최소구역도 이 3개 이상 노선이 교차하고 반경 1km 이내는 입주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지구단위 계획구역도 지정할 수 있고, 자, 임의적 지정사항은 별도로 외우지 않는다. 도시개발법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전부 또는 일부도 지정할 수 있다. 자, 주택법에 따른 대지 조성 사업적으로 지정된 지역의 일부도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자,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와 조정구역에서 해제되는 구역, 면적이 30만 제곱미터가 안 나왔죠. 이럴 때도 지정할 수 있다. 자,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특구도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자, 계획관리 지역에 지정된 주거개발진흥지구, 준주거지역 중 주요 역세권, 자, 이런 것도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자, 임의적 지정사항을 외우는 게 아닙니다. 자, 도시적 외유지역으로서 용도지구를 폐기하고 용도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을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하는 지역도 할 수 있다. 개발진흥지구에 대해서 체계적 계획적 개발 관리를 목적으로 일정한 경우 도시적 외에서도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자,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관련된 문제는 반드시 지정해야 하는 경우만 반드시 외울 것. 필수적 지정해야 된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라는 사항을 반드시 외우고, 나머지는 무조건 임의적 지정사항이다. 할 수 있다 하면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는 사업이 시행이 끝나고 10년이 지난 지역 2개,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지구와 도시정비법에 따른 도시정비구역은 반드시 사업이 끝나고 10년이 지나면 지정하여야 한다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은 시가와 조정구역과 도시자원 공원구에서 해제되는 지역, 그 다음에 녹지지역에서 주거, 상업, 공업적으로 변경되는 지역만 3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반드시 지정하여야 한다로 가야 됩니다. 나머지는 지정하여야 한다로 가면 안 돼요. 할 수 있다로 갑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는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4가지가 완화된다 그랬어요. 용도지역 개발진흥지구에 적용되는 건폐율 150%, 용적률 200%가 완화되고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축물의 높이 120%도 높이 제한도 도시지역 내의 지구단위 계획은 완화가 됩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도. 그 다음에 한옥마을 지정에 따른 건축 제한 완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 설치 기준의 100%까지 완화합니다. 그래서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건폐율 150%, 용적률 200%, 높이 제한 120%, 주차장 100%까지 완화가 된다. 4가지가 완화가 된다는 거. 자, 한옥마을 보존을 목적으로 할 때, 차 없는 거리 조성한다고 할 때, 차량 진입 구간을 지정한다고 할 때 주차장 100%를 완화시켜준다. 어디에서? 도시지역 내의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네, 도시지역 밖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2가지만 완화가 됩니다. 건폐율, 용적률만 완화가 된다. 자, 도시지역 외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공부를 해야 됩니다. 아주 지역적으로 문제가 나오니까 도시지역 외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지정된 용도 지구를 폐지하고 행위 제한 등을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하려는 지역으로 할 수도 있죠.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자, 도시지역 외의 지역은 일반적으로 도시지역 외니까 토지가 좀 넓어야 됩니다. 그래서 도시지역 외의 지역은 일반적으로 3만 제곱미터 이상 지구단위 계획구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도시지역 외의 지역 3만 제곱미터 이상부터 지구단위 계획구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아파트 건설 계획이 포함될 때는 아파트 단지라고 얼른 생각하시면 되죠. 자,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아파트 건설 계획이 포함될 때는 최소한 30만 제곱미터 이상은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해야 됩니다. 도시지역 외의 아파트 건설 계획이 포함할 때는 얼마까지? 30만 제곱미터 이상이 돼야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3만 제곱미터 이상부터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데 아파트 건설 계획이 포함할 때는 30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자, 도시지역 외에 용도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 자, 개발진흥지구는 건폐율 자체가 40%입니다. 개발진흥지구는 건폐율이 40%, 용적률이 100%까지 인정을 해줍니다. 개발진흥지구니까. 자, 개발진흥지구는 건폐율이 40%, 용적률이 100%까지 인정해주는 개발진흥지구에 적용되는 것을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같이 지정할 때는 건폐율이 150%가 더 완화되고 용적률이 200%까지 더 완화가 됩니다. 그래서 지구단위 도시지역 외의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건폐율 150%, 용적률 200% 2가지가 더 완화가 된다는 거. 도시지역 내에서는 4가지가 완화가 되고. 자,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고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최대로 허용되는 건폐율 용적률. 자,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원래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20이죠. 자, 20, 80이죠.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20, 80이 기본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로 같이 지정하고 지구단위 계획까지 수립할 때는 개발진흥지구 건폐율이 40%라겠죠. 자, 40%에 150%까지 완화되니까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가 건폐율이 40%죠. 여기다가 150%를 더 완화해 주니까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니까 추가로 40에 150% 완화, 1.5배를 더 해주죠. 40%에 1.5배가 더 완화되니까 60%까지 더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0%까지 완화가 된다. 자, 개발진흥지구 용적률은 원래 관광휴양 개발진흥지구는 자, 용적률이 100%까지 해주니까 자, 100%까지 완화가 되는데 추가로 더 지구단위 계획에 완화가 되죠. 그래서 100%에 200%까지 완화가 되니까 100%에 2배까지 해주니까 200%까지 완화가 된다는 공식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계획관리지역 50% 이상, 계획관리지역 50% 이상 생산관리, 보존관리가 포함됩니다. 반드시 도시지역 밖의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정할 때는
계획관리 지역이 절반 이상이 포함돼야 돼요. 계획관리 지역이 50% 이상 포함이 돼야 생산관리와 보존관리를 흡수해서 같이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자, 반드시 계획관리 지역은 얼마 이상이 포함된다? 절반 이상이 포함돼야 됩니다. 계획관리 지역 50% 이상이 반드시 포함될 것. 자, 도로, 수도, 하수도, 기반시설을 공급할 수 있을 것. 그 다음에 자연환경, 경관, 미관, 문화재 훼손의 우려가 없을 것. 반드시 도시지역 밖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때는, 자, 관리지역을 지정할 때는 계획관리가 몇 % 이상 포함돼야 된다? 50% 이상 면적이 포함돼야 옆에 생산관리와 보존관리도 흡수해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자, 계획관리 지역에서 지정할 때,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때 아파트 연립주택 건설 계획이 포함되는 경우, 아파트 연립주택의 계획이 건설하는 계획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30만 제곱미터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했어요. 아파트를 설립할 계획일 때는 30만 제곱미터 이상이 들어있을 것. 자, 각각의 토지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 총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자, 반드시 들어있어야 됩니다. 자, 일단의 토지를 통합하여 하나의 지구단위 계획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아파트 건설 계획하면은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이 될 것. 그 다음에 관리지역에서 지구단위 계획을 지정할 때는 계획관리지역이 면적의 50% 이상을 확보하고 있을 것. 이게 가장 큰 틀로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개발진흥지구와 같이 지정하려면, 자, 개발진흥지구도 한번 완화되는 규정이죠. 지구단위 계획을 한 번 더 지정하니까 더 완화가 된다 이겁니다. 자,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개발진흥지구에 지정하려면 반드시 다음 지역에 위치해야 됩니다. 자, 주거개발진흥지구는 주거개발진흥지구를 같이 포함시키려면, 자,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주거개발진흥지구를 포함해서 계획을 짜려면 계획관리 지역에다가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해야 됩니다. 주거개발진흥지구와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포함이 되려면 계획관리 지역에다가 포함을 해야 된다. 계획관리 지역에 위치해야 됩니다. 주거기능을 이래서 주거기능의 완화 효과가 있죠.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주거개발진흥지구 내에 두려면 반드시 계획관리 지역에 둬야 된다. 계획관리 지역입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계획관리 지역 내에 반드시 위치해야 됩니다. 어떤 거? 주거개발진흥지구가 포함이 됐을 때는, 그 다음에 복합개발진흥지구가 포함됐을 때는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복합개발진흥지구가 포함됐을 때도 계획관리 지역 내에 둬야 된다. 그 다음에 특정개발진흥지구도 포함시키려면 계획관리 지역에 둬야 된다. 그래서 계획관리 지역에 둬야 되는 경우는 지구단위 계획구역 플러스 주거개발진흥지구 또는 복합개발진흥지구 또는 특정개발진흥지구는 계획관리 지역 내에 둬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는 생산관리, 계획관리, 농림지역에도 다 해당이 됩니다. 생산관리, 계획관리, 농림지역에다가도, 자,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플러스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를 둘 수 있다. 자,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도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포함되려면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에다가 둬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 계획관리 지역에다가만 반드시 둬야 되는 것은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주거개발진흥지구, 복합개발진흥지구, 특정개발진흥지구 두 자로 시작되는 것만 계획관리 지역 내에 둬야 된다는 거 놓치면 안 됩니다. 자, 아파트 연립주택 건설 계획이 포함되지 않는 거, 자, 아파트 지을 계획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계획관리 지역 외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일 경우에는 3만 제곱미터 이상도 됩니다. 자,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3만 제곱미터 이상도 둘 수 있다. 아파트 건설 계획이 없을 때는, 아파트 건설 계획이 있을 때는 30만 제곱미터가 있어야 된다는 거. 자, 기타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면적이죠. 지구단위 계획구역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하일 때는, 자, 보존관리지역 면적 20% 이내로 들어와야 됩니다. 보존관리지역이 너무 넓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10만 제곱미터 초과할 때는 보존관리지역 내에 10%만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더 지구단위 계획구역 면적이 더 넓을 때는 보존관리구역은 조금만 잡아도 된다 이거죠. 다른 지역이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구역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하일 때는 보존관리지역 면적은 20% 이내, 그 다음에 10만을 초과할 때는 보존관리지역은 10% 이내로만 해당한다는 거.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자연보존권역일 때는 10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됩니다. 10만 제곱미터 이상이 될 때 자연보존권역도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들어올 수 있다. 자,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 초등학교 용지 등이 위치할 때는 10만 제곱미터 이상을 확보해야 된다는 거. 자, 이건 참고사항으로 보시고, 반드시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개발진흥지구가 같이 결부됐을 때는 개발진흥지구 내에 5가지 개발진흥지구가 있는데 그 중에
두자로 시작되는 주거개발진흥지구와 복합개발진흥지구, 특정개발진흥지구는 반드시 계획관리지역 내에다가 둬야 된다는 거. 계획관리지역 내에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주거개발진흥지구, 복합개발진흥지구, 특정개발진흥지구가 포함이 돼야 된다는 거. 나머지는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와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포함될 때는 생산관리, 계획관리, 농림지역도 가능하다는 거.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가 포함이 될 때는 농림지구와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만 가능하다는 거. 아주 어려운 문제로 나오니까 다시 한번 들어보면서 곰곰이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관련된 강의를 마쳤습니다. 지구단위 결정,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지구단위 계획에 대한 결정 실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시장 군수까지 결정할 수 있다고 그랬죠. 지구단위 계획은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그 다음에 시장 군수까지 지정할 수 있는데,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했는데, 지정 결정하고 고시까지 했는데, 지정 결정 고시로부터 3년 이내 지구단위 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않으면 이 지구단위 계획구역 바운드가 당연히 다음 날에 없어집니다.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결정 고시로부터 3년 이내에 지구단위 계획이 고시되지 아니하면 3년이 되는 다음 날, 이 다음 날이 중요하죠. 바로 그날 없어지는 게 아니라 다음 날 결정이 실효가 됩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 딱 나오면 3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3년. 3년 이내에 지구단위 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면 3년이 되는 다음 날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없어집니다. 다음 날에 없어진다는 거. 계획구역 3년 이내에 지구단위 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않으면 3년이 되는 다음 날에 결정이 실효가 됩니다. 다음에 주민이 위반할 수도 있다겠죠. 지구단위 계획, 주민이 위반해서 지구단위 계획이나 지구단위 결정 구역은 당연히 3년 이내에 계획이 고시되지 않으면 3년 다음 날에 실효가 되고, 주민이 위반했을 때 계획이 고시가 됐습니다. 이제 지구단위 계획까지 고시가 됐어요. 계획까지 고시가 됐는데 5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해야지. 5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으면 5년이 되는 다음 날에 지구단위 계획도 실효가 된다는 거. 그래서 주민이 위반했을 때 지구단위 계획이 고시가 됐는데 5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되지 않으면 5년이 되는 다음 날에 지구단위 계획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 결정 고시가 됐는데 3년 이내에 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않으면 3년이 되는 다음 날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없어집니다. 주민이 위반했을 때는 지구단위 계획이 고시가 되는데 5년 이내 공사가 착수되지 않으면 5년이 되는 다음 날에 지구단위 계획이 결정이 실효가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을 반드시 외우시기 바랍니다. 지구단위 계획 나면 3년 이내에 구역이 지정됐을 때 3년 이내에 계획이 고시가 되지 않으면 3년이 되는 다음 날에 구역이 실효가 되고, 주민이 위반했을 때 지구단위 계획이 결정이 됐는데 5년 이내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5년이 되는 다음 날에 지구단위 계획이 실효가 됩니다. 이 3년과 5년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 하면 3년 이내 계획이 고시가 되지 않으면 구역이 없어진다. 다음 날에. 그 다음에 주민이 위반했을 때 계획이 결정이 됐는데 5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5년이 되는 다음 날에, 이 다음 날에 주민이 위반한 지구단위 계획이 실효가 된다는 규정을 외우시기 바랍니다. 3년, 5년이요. 3년 하면은 지구단위 계획이 고시되지 않으면 3년이 되는 다음 날에 구역이 실효가 된다. 주민이 나오면 5년 이내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주민이 위반한 계획이 5년이 되는 다음 날에 실효가 된다는 규정. 이 결정 실효의 효과는 해당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당시로 돌아가야겠죠. 이런 행위를 하지 않음으로써, 고시가 되지 않음으로써 실효가 되는 규정은, 다음 날에 실효가 되는 규정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해당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당시에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를 하여야 한다. 이 결정 실효에 대해서 반드시 외우시기 바랍니다. 이상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대해서 모든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드시 반복과 확인학습을 통해서 숙달하시기 바랍니다.